홍 박사 2주 만에. 네. 네? 저번 주 뭐 바빴어요? 네, 요즘 좀 바쁘네요. 뭐 저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 지금. 요즘 인터뷰는 크게 안 하는데 이제 그 법정 휴정기 지나가지고 좀 뭐 사무실에 이렇게 뭐 문의 같은 게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오는 거? 사건 이제 법정이 2월까지는 좀 휴정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나서 이제 3월 달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막 이제 시작되겠네. 네, 맞아요. 그럼 일거리 많으면 좋지 뭐. 맞아요. 응? 그 김명 팀장님이 하고 우리 홍 박사가 하고 몇 분이에요 거기? 저희 트루바움 지금 거기가? 센터에 지금은 4명 있어요. 4명? 예. 4명이서 하려면 바쁘겠다. 오늘도 지금 회의하고 막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왜요? 법원 같은데 검찰 같은데서 진술 분석 의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소정의 비용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주로 이제 당사자들, 피해자나 피고인이 이렇게 좀 의뢰를 하고 저희가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있으면 좀 뭐 전문심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안내해드려요. 단가가 좀 안 맞아요. 공공기관이랑은. 법원에서 판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네. 검사나 판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네. 사건 당사자들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분석해달라. 네. 뭐 이렇게 의뢰가 개인적으로 오는 게 많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비용 받아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네. 보통 뭐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의뢰가 오면은 너무 억울하다. 나는 안 했는데 저쪽에서 너무 이제 저렇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분석해달라. 혹은 이제 피해자 측에서 나 진짜 너무 이거 피해를 당했는데 너무 이건 약하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뭐 기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화 되는 거에 난 정말인데 내 말이 좀 잘 이렇게 신빙하다고 안 봐준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진술 분석 의뢰를 사건 당사자가 하면. 네. 그걸 접수해가지고 검사나 판사한테 알려요? 연구소에서? 예. 이런 게 의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봐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알려요? 따로 알리지는 않고 이제 그 법정에 이제 제출할 보고서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뭐 각각 이제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람 복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제출을 해요. 증거로. 여기서 진술 분석한 내용을. 네네. 그 분석은 저 당사자 얘기만 들어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기록 양 당사자 기록을 다 열람 복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맞아요. 그 결과를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하는 형태. 네, 맞아요. 아이고, 비용 상당히 들겠는데. 또 억울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승소해버리면 맞아요. 저 거짓말한 당사자한테 소송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용은? 되죠. 우리 정 박사 고액이구나 그게. 예, 그 괜찮네. 거기 취직하려면 힘들어요? 교수님? 예, 뭐 오늘은 이슈 가는데요. 이슈가 이게 이제 첫 봤다가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전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네요. 조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제가 92년도인가 조폭과의 전쟁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또 요번에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이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집중 단속한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근데 이제 이 빌미가 된 게 뭐였냐면 일단은 조직폭력배들이 법에 어떻게 보면 양지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노조 간부를 해요. 조직폭력배들이요? 예, 노조 간부로 행세하면서 건설 현장에 가고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협박해서 금품 갈취하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기나온 거죠. 그러네요. 노조 간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정식적으로 딱 공식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먼저 했네.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네. 폭처법으로 공동공갈로 해가지고 조폭이면서 조폭이라는 거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조폭인 거예요. 네. 등재된 놈이죠, 쉽게 얘기해서. 걔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을 한 거예요. 37살 먹은 애가. 그래서 근데 이 노조 어디 노조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조폭 출신을 데려다가 자기네 노조에 가입시켜 놓고 예. 이 사람 직책을 뭘 준 줄 아세요? 뭐예요? 법률국장이에요. 아이고 나 참, 웃겨 이 죽겠네, 무슨 이거.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법률국장 직책을 줬어요. 법률국장. 그 빵에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주소들은 그 저 법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게요. 법률국장 됐나? 아이고 그 이거 노조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말도 안 되네요 이거. 내가 우리 홍 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저 법률국장 줬다면 1000번 만번 인정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깡패 출신 조폭을 데려다가 법률국장을 줘. 노조 어느 노조인지 모르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법률국장 직책을 딱 맡으니까 무슨 네. 짓을 했냐면 지난해 5월달에 네. 오산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한 1000만 원을 빼앗았다. 뭐 그 이후에 경찰 조사한 거 보니까 뭐 건설 현장 돌아다니면서 저 다른 노조원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노조원 채용해라 이 현장에. 우리 노조원 네. 채용해라. 아니면 우리 노조에서 관리하는 건설 기계 니네들이 사용해라. 아이고 강제로. 뭐 이런 거 거의 강요한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집회하고 막 이렇게 우통먹고 으쌰으쌰하면서 얼마나 위압적이죠. 조폭스럽게 위압적으로 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맞네요.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이에요. 참. 이 노조는 정말 나 이게 그리고 얘가 또 조직원 지가 속한 그 폭력 조직 있잖아요. 예. 2명 데려다가 그 노조에 또 가입시켰어요. 지가 꼬봉으로 또 같이 다니려고. 뭐야 이게. 이게 아이고 참. 원래는 뭐 그 이 조폭이 속한 요번에 그 노조가 양대 노총 속에 속해 있었대요. 큰 그랬다가 노조네요, 나온 그죠? 조직 노조. 노조래요. 예. 에이, 이런 짓 하니까 제명 당하죠. 제명 당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수원, 성남 다른 지역의 건설 현장에도 뭐 다수의 전현직 조폭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청에서. 그렇네요. 아마 이거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수본은 지금 뭐 국수본 저 본부장도 지금 못 뽑고 있는데 일은 하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자 이제 요번에 그래서 이제 조폭 그 범죄 특별 단속은 네. 얘들이 주로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요즘에 도박 사이트 많이 해요. 맞죠. 요즘은 얘들이 도박 사이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많이 하잖아요. 조폭들이. 네, 맞아요. 그거. 네. 그다음에 이제 대포 물건. 아, 대포차 같은 참, 거 팔아먹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포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기업형 지능형 불법행위. 예. 그다음에 이제 집단 폭행 뭐 보호비 갈취하고 불안감 조성 이건 이제 이건 원시적인 전형적으로. 원래 조폭 대동 단계 예. 원시 범죄 그거까지 그러니까 서민 대상 갈취 행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가서 또 뭐 깽판 죽이는 거 업무 방해하면서 이제 그쵸. 업장 같은 데 가서 지들끼리 싸워요. 왜 그러냐고요. 요놈들이 예. 업무 방해를 자꾸 신고를 하니까 예. 처음에는 업장에 가서 업장을 상대로 해서 업주나 막 이런 사람들 종업원 상대로 위압감 주고 이랬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저 바로바로 신고돼서 걸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들끼리 가서 싸워요. 그 안에서 업장 안에서 살벌하게 일부러.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에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들. 그쵸. 그런 식으로 영업 방해하는 행위. 아유,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 현장 네. 불법 행위. 요걸 집중적으로 아마 중점 단속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는 뭐 사실 뒤늦었지만 이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응? 지금 알게 모르게 피해본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건설 현장 쪽이 또 유독 이렇게 네. 그 조직폭력배들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얘들이 지금 보니까요. 네. 작년에 검거한 조폭이 3,231명이에요. 아이고 많아요. 작년에. 근데 예. 2021년도 재작년에는 3,027명. 예. 그러니까 작년에 좀 늘었네. 그렇네요. 6.7% 정도 늘었고 예. 신규로 가입 활동한 폭력 조직원이 244명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많이 늘었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생각하기로는 요즘 뭐 조폭은 좀 수도 줄고 뭐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계치는 반대네요. 늘었네요. 자꾸 늘었네요. 늘고 예.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슬림화시키고 있기는 해요. 예. 덩어리가 커서 인원수가 많으면 집중 감시 타겟이 대상이 되니까. 되니까 타겟이 되니까 요거를 인원수를 줄이는데 이제 신규 애들을 아마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 어린애들이 자꾸 들어갈 텐데. 이건 진짜 큰일이네 이거. 세대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조폭도. 10대가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10대. 큰일이에요. 아유 참. 지금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아요.
20대가 31.9%고요. 예. 조폭이. 예. 30대는 27.1%. 거의 뭐 그러니까 20, 30대가 거의 한 60% 돼요, 조폭은. 예. 그리고 40대가 24.4%니까 40대도 꽤 많네요. 예. 50대는 10% 정도. 그런데 10대가 6.5%인데 이건 10대는 6.5%라도 굉장히 많이 많죠. 늘은 거예요. 이 명수로 하면 지금 210명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거 엄청 늘은 겁니다. 이거 자꾸 지금 저 조폭이 10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범죄 현상 중에서 굉장히 어두운 그럼요. 현상이에요. 이거. 네. 10대 애들이 조폭이라뇨. 신규 세력이 유입되는 게 적어져야 돼요. 기존 조폭 관리하는 조폭은 그대로 있다 손치더라도 예. 수혈은 안 되게 차단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대가 지금 자꾸 들어온다? 아유. 그러면 이거는 조폭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아마 경찰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래도 다행히 그 중에 다행인 거는 조폭이 늘고 있지만 검거되는 조폭 수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근데 조폭 숫자가 늘으면 검거 건수도 자동으로 늘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검거 건수하고 숫자는 자동으로 늘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이제 비율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거 건수가 적어도 좋으니까 안 늘어야 돼. 네, 그쵸.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가 안 늘어야 돼요. 자꾸 이게 대를 딱 이어가지고 고착화돼야 돼요. 수혈이 안 되게 해줘야 돼요. 수혈이. 그러게요. 근데 10대가 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암울한 미래예요. 맞아요. 이거 좀 걱정되네 이거. 그래서 이제 아마 합동 대응팀 만들어갖고 아주 박살낼 모양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정말로. 그리고 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 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그 불법으로 챙긴 네. 수익금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건 아마 기소 전에 네. 몰수 추징 보전하는 네, 형태로 뭐 벌써 한 64억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얘들이 움직이는 어떤 기름 같은 건 쩐이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걔들이 돌아갈 수가 없죠. 조폭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소하기 전에 돈을- 몰수부터 하고 추징 보전해가지고 예. 얘들이 아예 그 기름칠을 못하게 돌아가지 그러게요. 못하게 예.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경찰이 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한동안은 저 조폭과의 전쟁 해봐서 알거든요. 네. 한동안은 얘들 지금 어디로 잠수 타겠는데요? 근데 그러면 수사하시는 우리 형사님들께서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조폭 검거 그러니까 물론 다른 수사도 다 힘드시지만 막 몸으로 다 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거는 조폭들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짐작컨대 얘들끼리도 이제 전국에 있는 조폭들 있잖아요. 네. 지들끼리 특별하게 이제 그 형제 맺은 데 있어요. 다른 조폭관인데 네, 이렇게 그래서 이를테면 A 지역에 있는 조폭하고 저 예. B 지역에 있는 조폭이 우호적으로 우호적으로 형제를 막 맺었어. 그러면 여기 B 지역에 있는 애들은 A 지역으로 도망와. 서로 요 A 지역에 있는 애들은 B 지역으로 가. 그래서 바꿔. 그쪽에서 저 사정을 잘하는 B 경찰서에서 단속하려니까 없어졌어. 그렇네요. 거기 A 지역에 와 있는 거야. 예. A 지역에서는 또 A 지역 경찰관들이 A 지역에 있는 애들 잡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졌어. 얘들은 저 B 지역에. 그래서 이 교류하거든요. 예. 요거는 우리 후배님들 그 단연간 조폭 그 단속한 김복준이 말 들으십시오. 분명히 지금 조폭과의 전쟁 경찰이 선포하자마자 예. 얘들 지금 거의 떴다방했을 거예요. 다 어디로 날랐어요? 가방사하고 뿔뿔이 떴다방했을 겁니다. 예. 떴다방했으면 얘들끼리 우호적인 곳, 조인된 곳 그쪽에 좀 양쪽으로 양경찰서가 공조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명단 딱 주고 서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지역에 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잡힐 게 뻔한데.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저 형사들이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안 돼요. 안 조직폭력배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조폭이 바로 한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보면 또 여기 왜 검거된 조폭들 살펴보면은 예. 반 이상이 56.6%가 정가 구범 이상이래요. 그 교수님. 전부 폭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구범. 구범이라뇨. 정가 구범 이상이라뇨. 구범 이상이 정과별로 보니까 뭐 56.6%네요. 예. 그러면 60%가 정과 구범 이상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사범 이하는 20% 가까이 되네요. 그거 사범이어도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5범에서 8범은 16%, 초범이
한 8% 되네. 8%. 10명 중에 1명 대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초범인 그렇죠. 애들은. 근데 이제 요게 되게 10대죠. 그렇죠. 어린애들. 이제 어린애들, 걔네가 예. 차곡차곡 쌓는 거죠. 폭력 행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행성 영업 주로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업소에서 갈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채 일수 맞아요. 성매매 맞아요. 이거 보면 성매매 불법 사채 업소 갈취 요거는 그 조폭들 태동기에 초반에 하던 그 짓들인데 근데 뭐 원래 본업이 그거니까 퍼센테이지는 줄어도 주로 그거 하는 그렇죠. 안 없어져요 그거는. 이거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사행성 영업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조폭들이 저 외국 같은 데 가고 전기빵 같은 거 만들어서 맞아요. 도박판 개설해가지고 뭐 이런 한국에 거.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 불러들여서 에이. 불법으로 도박시켜주고 거기서 도박 자금 대주고 거기서 빚지고 나오면 한국에 와서 받고 그게 전기빵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아마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어요. 이제. 기대해 줄 겁니다. 예. 이거 아마 경찰이 일단 시작했으면 네. 형사들이 전체 지금 눈에 불 켜고 이거 잡으려고 덤빌 테니까 거의 올 상반기 내내 거의 여기에 좀 주력을 하시겠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거 아마 조폭들 많이 힘들 거요. 그리고 이제 차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조폭들 좀 봤잖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지나면 정말 부질없는 게 맞아요. 인생인데 남한테 칭찬받고 남한테 좋은 사람 소리를 못 들을 망정 맞아요. 조직폭력배 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조직폭력배라는 거 그 자기들이 떼져가지고 여기다 문신하고 깍두기 머리 깎고 껐떡거리고 댕기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하는 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야말로 더러워서 피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잘난 거라고 인식하면 그건 전응하여. 착각하는 거죠. 부족한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맞아요. 예. 왜 그런 남들로부터 혐오의 눈길을 받으면서 껐덕거리고 돌아다니? 그 바보잖아, 바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빨리빨리 손 씻고 그 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좀 일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도록 젊은 청춘은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저 김두한의 시절 뭐 이런 것처럼 협객이니 뭐 이런 어떤 주먹 세계에 가지고 있는 의리니 뭐 이런 그 낭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잖아 이제는. 맞아요. 예. 이제는 그런 시기 아니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인식이 물론 과거에는 좀 돌이켜 보면 교수님 미디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좀 조폭을 미화했던 많이 시기가 미화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너 저 다음에 커서 뭐 되려면 조폭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 지금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을 본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를 한 번쯤은 사람으로 생각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벌레 보듯 해요. 정말 엮이고 싶지 않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이래서 상종 안 하는 거지. 뭐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명심했으면 네. 좋겠어요. 특히 10대들 맞아요. 절대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조폭 대대적으로 단속 들어갔습니다. 잘 됐네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잘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 이거 보셨죠? 네. 역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예상했던 거예요. 이거는 좀 길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네.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도 미제 사건으로 안타까운 전주 금암 파출소 백선기 경사 네. 권총 탈취 피살 사건 네. 했었어요 저희가. 네. 그런데 그거 곧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범인. 얼른 잡혀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저 엉뚱한 그 고등학생 젊은 청년들을 검거해가지고 기소했다가 경찰이 대망신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잡히나 했더니 결국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백성기 경사가 탈취당한 권총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드디어요. 예. 네, 찾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찾았냐면 네. 그 전에 좀 사건 설명을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요 백선기 경사 사건 난 거는 2002년도 9월 20일이에요. 예. 2002년도 그러니까 월드컵이 열리던 시기 2002년 9월 20일 날 00시 50분경에 예. 금암 파출소에서 그 당시에 백선기 경사가 혼자서 예. 손해근무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칼로 8번인가 아마 찔러서 심장으로 2군데를 관통해 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탈취당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네. 그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서너 명 뭐 공익요원 출신, 뭐 의경 출신 해가지고 잡아서 범인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무죄 났어요. 아마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아마 박살났을 겁니다. 그 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우리 대전 그 은행 강도 사건 그 이승만. 네네 맞아요. 이승만이가 아마 53살, 그다음에 이정학이가 52살. 둘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살이 이정학이가 작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 이정학이가 대전 권총 강도 살인 사건으로 검거됐어요. 됐죠. 근데 요놈들이 그때 권총으로 한 사람 쏴 죽였잖아요. 출납과장. 네, 은행 출납과장 그 총으로 쏴 죽이고 3억 들고 왔어요. 네. 3억 현금 다방. 네. 근데 그때 사용한 권총은 2001년 10월 15일 날 2001년 10월 15일 날 대전 그 송촌동 거기에서 그 지나가는 그 경찰관을 그냥 차로 깔아가지고 권총 그거 탈취해서 그걸 사용했던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저 이제 그래서 이승만이하고 이정학이가 대전 권총 강도 사건 그걸로 이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DNA하고 쪽지문을 잡았어요. 아유 이것도 되게 21년 만에 지금 미제로 있다가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이정학이 이승만이가 넘어갔는데 이승만이는 제가 듣기로는 무기 받았고요. 이정학이는 20년 받았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왜 무기를 받았냐면 조준에서 쐈기 때문에 출납과장을. 네네. 근데 이정학이는 도우기는 했지만 직접 쏜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20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얘들이 재판정에 싸움이 났어요. 서로 이정학이는 이승만이가 쐈다고 그러고 이승만이는 이정학이 쐈다고 그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승만이가 조준에서 쏜 걸로 밝혀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정학이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총 쏠 줄 모르겠네요. 총도 제대로 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이승만이가 쏜 걸로 인정돼서 무기 받고 이정학이는 20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두 놈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서로 네가 했네 내가 했네. 감정이 이제 빡 차가지고 교수소에 입감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거 무기 받은 이승만이가 경찰에다 편지 보냈어요. 금암동 백선기 경사 파출소 피습 사건. 그 범이 진범은 이정학이다. 그렇게. 그리고 권총이 있는 것도 안다. 그거 어디 있냐? 경찰이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그 숙박업소 천정에 있다. 이 새끼 믿자 본전이라고 간 거예요. 진짜 천정에서 녹슬은 권총을 한 정 발견했습니다. 거기 실탄 공포탄 하나, 실탄 3발인가 그래 4발. 권총 가져와서 총기는 1년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다 1년 번호 봤더니 그 당시에 백선기 경사가 탈취당한 권총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는 이승만이가 얘기한 게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좀 죽어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붙어가지고 이거 수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이승만이는 이정학이가 했다. 서로. 이정학이가 해먹은 거다 하고 제보를 냈는데 글쎄요. 그러게요. 이게 둘이 공범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기 받았으니까 하나 더 받아도 크게 의미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정학이에 대해서 감정은 풀로 차 있고. 그래서 아마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승만이가 이정학이가 했다고 부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제가 있죠. 판단할 때는 둘이 같이 했을 개연성도 높아요. 지금 이 총기가 없어진 시기도 너무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저 총 대전에서 탈취당한 건 2001년 10월 15일. 그다음에 저 전주에서 탈취당한 건 2002년 9월 20일. 그러니까요.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얘네 입에서 지금 총이 2개 다 지금 거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승만이가 이정학이를 불었는데 네. 이정학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직 보도 안 뜨는데 아마 이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가 과학 정밀 감식에 들어갔어요. 총기. 네. 거기 지문도 뜨려고 하는 것 같고 녹이 좀 쓸어 있을 때요. 너무 오래돼서. 예, 울산 거기서 찾았는데. 예. 근데 이제 얘들이 왜 싸움이 이승만이하고 이정학이가 많이 났었냐면 예. 그 당시에 3억을 탈취했는데 이승만이가 거의 다 먹고 이정학이한테 9천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현금 9천만 원을 갖다가 자기 집에 숨겨뒀는데 예. 며칠 있다 9천만 원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정학이는 이승만이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정학이는 이승만이에 대해서 감정이 무지 많아요.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총도 분명히 이승만이가 군대도 갔다 오고 명사수회 때, 네. 전락과장 쏴 죽일 때, 쏴서 쏠 때도 걔가 쐈다 얘기했는데, 이승만이는 아니다, 이정학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정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이정학이가 20년을 받은 걸 보면 협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했겠죠? 20년이면. 예, 그러고 이승만이는 무기 받고 지는 20년 받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입장에서는 나는 무기 받았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정학이는 20년 받아?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에이씨 그 권총 사건 풀자 해서 부른 거예요. 여하간 분명한 거는 이정학이랑 이승만이가 둘이 같이. 범행을 했건 예. 이정학에 따로 했건 네. 관계없이 네. 이거는 백성기 경사 범인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총을 찾았으니까. 일단은요. 예. 야, 이런 참나. 근데 이제 저는 네. 자랑한다고 또 누가 욕하더라마는. 뭐요? 저는 대전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예. 이정학이 이승만이 검거했잖아요, 얘들. 네네. 이 검거했을 때 예. 제가 전북청에다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어떤 거요? 이거 경찰관을 피습을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총기를 뺏어가지고 가는 놈들은 해본 놈이 한다. 쉽지 않죠. 예. 백성기 경사건도 걔들하고 근접하다 시기가 예. 2001년, 2002년. 한 달 거의. 그러니까 한번 걔들 집중 조사 해보는 거 좋다. 이런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네네. 전달을 했어요. 다른 어떤 경로로. 네. 근데 뭐 제 얘기 듣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죠. 경찰관을 피습해하고 경찰관 총을 뺏어간다는 거는 해본 놈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예, 쉽게 못 하죠. 이게 이제 이승만이가 이정학에 대해서 감정 많은 것도요. 둘이 이제 3억 해먹고 찢어졌잖아요. 예.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피습해하고 4억 7천인가 또 한 번 했어요. 네. 찢어졌는데 이정학이가 충주지 쪽에 게임방 댕기면서 담배 꽁초 버린 거에서 DNA 나왔잖아요. 와. 그 바람에 이승만이 지도 검거된 것 때문에 이정학에 대해서 감정이 무지 많아요. 그렇네요. 이것들 둘이 등이 나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근데 또 이럴 때 그런 걸 좀 잘 이용을 하면 그렇죠. 예,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척이 져 있기 때문에 예. 서로 불리한 사실을 막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권총은 찾았고 네네. 국가수 저 총기 정밀 감식 다 끝나고 예, 하면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상대로도 조사하나 봐요. 이승만이 이정학이 지금 계속 조사하는 것 같은데 네네.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이 네. 지금 전담반 꾸렸거든요. 네. 전담반 꾸려가지고 아유 이제 21년 만에 드디어. 백경사에 한을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한 47명 전담반 꾸렸어요 지금. 47명.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정학이하고 이승만이가 둘이 동시에 범행했거나 네. 이정학이가 따로 했거나 간에 분명한 거는 이들이 범행에 연관돼 있는 건 명확하다.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브리핑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곧 뭐 수사 결과 나오겠죠. 이거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이 직접 백성기 경사 유가족한테 네. 권총 찾았다고 알렸대요. 직접 전화해서. 가족분들 신경이 진짜 예. 이제 조금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아마 경찰청 형사과장이면 총경이에요. 네. 형사과장이 직접 백성기 가족들한테 아마 전화해서 아내나 자식이겠죠. 그렇겠죠. 전화해서 아버지 총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족들이 20년 동안 20년 넘는 세월 21년입니다. 동안 예. 그렇게 애를 타고 사시다가 이제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이라도 풀어주고 우리 백성기 경사
국립현충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국립현충원에서라도 뒤늦게라도 자기를 죽인 범인을 검거했다는 거 가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요. 아마 이것도 검거가 되면, 네. 완벽하게 검거가 되면 아마 지방청 형사과장이 네. 검거됐다는 사실 뭐 근거 서류하고 가지고 국립현충원 가서 백경사 앞에서 브리핑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할 겁니다. 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슈 세 번째 거 하나 이거 보시면 네. 결국 이제 마약이에요, 마약. 아유, 요즘 마약 때문에 아주 예, 아까 조폭 얘기하면서도 10대 때문에 우리 걱정 많이 했잖아요. 예. 이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쵸. 응? 마약 참 이거 큰일이네 이거. 아유.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술도 없이 월 1,000만 원 벌었다. 어후.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대요. 무슨 일일까요? 청년들이 빠졌다. 푹 빠졌다 그 소리예요. 고액 알바 덧.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우리 왜 교수님 예전에 보이스피싱 한창 기승일 때 한참. 돈 이렇게 전달하는 운반체 그게 고액 알바라고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돌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심지어 10대 친구들도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뭐 그 비슷한 거 아닐까요? 고액 알바라고 하면. 이게. 야, 나 이게 우리 방송에서 수퇴했어요. 던지기 수법. 마약. 마약 던지기. 네, 어디 저기 좌표 찍어주면 갖다 놓는 거야 그냥 어디다가. 그 던지기를 그러면 던지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 누군가가 놔야죠.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마약을 저 상층에서 제공하는 저 총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이 중간책 정도한테 던져주면 요놈이 이제 마약 사는 사람을 접촉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접촉을 해가지고 산다고 결정이 돼서 입금을 받으면 그러면 좌표를 이 사람한테 알려줘.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야. 당신 거기서 찾아가면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가냐고 요놈이 안 가요.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알바 구해서 고액 알바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 해서 우르르 몰려왔어 어린애들이. 그러면 자 너는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디에다 갖다 던져놓고 와. 그 던지기 하러 가는 애들. 얘들이 알바라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아이고. 이상 번다는 거예요. 참 야, 그래서 마약 판매 조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마약을 갖다 숨긴다는 게는 운반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운반책이죠. 갖다가 던지게 해준 거죠. 10대에서 30대 청년 10명 정도 10여 명이 검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마약 운반책들을 이제 드라퍼라고 그래. 드라퍼. 딱 떨어뜨려 놓는 사람. 드라퍼. 드라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드라퍼로 불리는 마약 운반책은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갖고 범행이 가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경남청 광역수사대에서 이거 잡았어요. 어디 경남 지역에서 많이 했나봐요. 그 우리 후배 조만간 그 베테랑 경남청 내려가서 하기로 했잖아요. 아마 그 우리 후배님이 그 하는 데서 또 한 것 같아. 하여튼 이거 참 잘한다니까. 경남청 광역수사대가 전국의 필로폰, 케타민, 케타민은 요즘에 또 바짝 많이 나오죠. 유아인시 때문에 케타민까지 했다 막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혐의로 운반책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 20, 30대가 14명이래요. 아이고. 18명 중에. 참. 그럼 한 4명 정도는 10대라는 소리고요. 얘들은 그 판매 조직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너받아 가지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주택가 가스배관이나 아니면 창틀 아래 등등 그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요거를 던지기 수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들은 최초 드라퍼가 검거된 지난 2월부터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가량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야산에다도 갖다 감춰놓고 어디 뭐 공터에다가도 숨겨놓고 많이 갖다 놨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참. 하루에 7, 80개 정도 던지기를 했대요.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그렇다는 얘기죠. 하루에 7, 80개 던지기 했다는 거는 수요자가 7, 80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유, 참. 근데 이놈들이 인터넷에다가 판매책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요? 인터넷하고 텔레그램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고액 알바 구인광, 고액 알바.
고액 알바라고. 네. 네. 그래서 저 건당 예. 갖다 던지기 한 번에 해주면 10,000원에서 30,000원 주고 한 번 갖다 놓으면 네. 이렇게 해주면 주급으로 치면은 350에서 400만 원. 준다. 너가 네. 벌어갈 수 있다. 많게는 1,000,000원까지 벌 수 있다. 너 적어도 한 주에 네가 몇 잘만 건? 하면 350에서 400만 원도 벌 수 있어. 건당 3만 원씩 뭐 하루에 건당 3만 원짜리 10번 하면 10번 하면 30만 원이고 한 달이면 9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말 되잖아요. 예, 되죠. 예. 응? 이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얼마나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응? 참. 근데 이 검거된 이 드라퍼 요 예. 던지기 한 놈들은 네. 이 정상은 아니에요. 대체로 인터넷 도박 같은 데 중독돼 있거나 돈이 맨날 필요한 돈이 애들. 쫄리는 놈들이죠. 예. 그래서 또 빚마저 과다한 채권 채무에 시달리는 놈들. 돈이 급전 이런 필요한 놈들이 애들. 급하니까 불법인지도 알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 검거되면 하나도 잠자기 안 돼. 그렇죠. 아니 뭐 눈으로 보면 빤히 그 하얀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그러면, 뭔지 그 숨기라 그러고. 아유 어디다 갖다가 숨겨놓으라는 게 예. 말이 돼요? 그럼요. 그 무슨 개똥이 마트 여성 그 화장실 2번째 칸 변기통 속에다가 넣어라. 응. 좌표 찍어주면 거기다 넣어놓고 오는 거야. 비닐로 싸가지고. 그러면 한 건 하면 3만 원 3만 받는 원. 거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알죠. 식으로 무슨 물건을 갖다가 네. 판매를 하는데 그 변기통 속에다가 그 비닐 싸서 넣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그럼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몰랐다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지. 전혀 안 되죠. 예. 그런데 뭐 자기들은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건 뭐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백이나. 이거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찌 마약을 이렇게 막 그 유통하는 일을 유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뿌리는 일을 쥐도 마약 조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근데 얘들 웃기더라고. 예. 얘들이 이 마약 판매 조직들이 던지기 하는 요 드라퍼들을 모집하면서 네. 거의 회사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뭐 채용하는 것처럼요? 네. 채용 근무 수칙도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적립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너 지금까지 네가 벌은 게 예. 50만 원이야. 10번 던져 갖고. 예. 그런데 그중에 얼마는 지금 적립돼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변호사하고 뭐 할 때 적립된 거를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런 식으로 또 일부는 적립을 하고 있어. 뭐 복지예요, 근데 뭐예요? 그 적립금 받아간 놈은 하나도 없어. 그쵸, 누가 줘요? 에이, 거짓말 애초부터. 그럼요. 그다음에 참. 고용할 때 얘들 고용할 때 신분증도 내야 돼요. 이거 뭐 신분증도 내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다 갖다가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응? 더 그다음에, 웃긴 거 있잖아요, 교수님. 수습 기간이 있대요. 인턴 예. 기간이 있나 봐요. 나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인턴 드라퍼. 일단 드라퍼를 한번 딱 고용을 했어. 이제 정성욱 드라퍼를 내가 고용을 했어. 네. 근데 정말 정성욱이가 중간에서 훅 하고 먹고 내뛰거나 그렇죠. 뭐 장난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수습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그래서 뭐를 주냐면 네. 정성욱이한테 준 거는 마약이 아니야. 가짜? 설탕이야. 아, 하얀색 그냥 가루. 하얀 가루를 딱 그 싸가지고 정성욱이한테 주면서 줘봐요? 이거 어디 화장실에 갖다 놔. 그래서 시켜보는 줬어.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잽싸게 그걸 봤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어. 예. 그 경찰이 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설탕이야. 그럼 죄 안 되잖아. 그렇죠. 아 정성욱이는 배신자니까 안 돼. 탈락인 거야. 네. 이를테면 참. 이런 식으로 샘플 마약이나 저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가짜로 주고 아유. 정해진 시간과 그 정해진 장소에 제때 갖다 놓는지 예. 이런 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기가 거기 막히네요. 통과가 돼야지 이제 정식 직원 드라퍼가 되는 거야. 아,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유. 근무 수치가 아까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갖다 주는 시간이 그 10분 늦으면 1차에 10만 원. 아, 페널티예요? 예, 벌금? 2차에 30만 원, 예. 3번은 50만 원, 4차는 100만 원까지 벌금을 받겠다는 내용이고 예. 5차는 퇴사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러니까 이 드라퍼 급여 중에 20%는 적립해 놓은데요. 변호사하고 그래요? 그래야 되니까. 예. 근데 그 20%는 사실상 안 주는 거지. 그렇죠. 떼먹는 거죠. 떼먹는 거지. 응? 참. 이거 거의 무슨 그 회사처럼 근무 수칙 적립금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또 수습 기간 두고 테스트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예, 이런 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참.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퍼들을 많이 잡아들였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구입자도 많이 잡은 거지. 그러게요. 살려고 한 사람들도 82명이나 검거했어요. 많이 검거했네요. 얘들이 주로 봤더니 유흥주점이나 네. 펜션, 네. 파티룸에서 유흥과 스트레스를 해소, 호기심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20, 30대가 67명이었다. 참 젊은 사람들이 네. 마약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참담한 현실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예. 20대 비율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고 최근에는 10대 마약 사범이 2012년 당시에는 네. 38명 정도였는데 지금 2021년 현재는 450명이에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이게 지금 그러면 2022년 통계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죠. 작년, 재작년 가면 2021년도에 450명이면 네. 작년에는 적어도 곱하기 2는 배수로 뛰었을 900명 가까이 거예요. 됐을 거고 네. 지금 현재 상태도 엄청나게 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검거 인원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수율이 무지하게 높죠. 예. 지금 저 유아인이 그 나와가지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유아인 얘기하니까 우리 박 PD가 도울 아인 오방간다 그 방송했는데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너무 참 이게 젊은 층에서 너무 많이 퍼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쉬우니까요. 이건 또, 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 던지기 드라퍼라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처벌을 본범에 거의 준해서 처벌해 줘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거 뿌리 뽑습니다. 맞아요. 판사님들이 그래, 아이고 원래 총책이 있고 판매 제공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지. 그거 돈 수시래기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전달하는 놈들은 아무래도 죄가 적지. 물론 적어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관용스럽게 아직 젊은 놈들이 뭘 모르고 했으니까 집행유예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근절이 안 될 거예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범 수준으로 봐버려야 돼요. 네. 어차피 마약류관리법 속에는 같잖아요. 네, 날로주는 맞아요. 놈이나 보관한 네. 놈이나 소지한 놈이나 판매한 놈이나 응.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아프지만 아주 제대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손발이 끊기죠. 그래야 돼 끊겨요. 네. 이거 배달하고 이거 드라퍼 하다가 걸리면 아주 인생 쫑나고 그냥 한 5년 10년씩 사는구나. 맞아요. 이게 인식이 돼야지 이거 안 해요. 맞아요. 이 판사님들이 사회 현상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 판사님들도 사회 현상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테두리에서 양심에 따라서 뭐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그 계산 속 개념 속에는요.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거기에 부과돼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럼 맞습니다. 일벌백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초반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예 딱 인식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했다가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알바 개념으로 돈 받고 몇만 원 받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 못하도록 초창기에 보이스피싱 저 운반책 있잖아요. 책처럼. 인출책 같은 거 네. 거의 다 풀어줬던 거 아니에요. 초반에 그랬죠. 초반에 다 풀어줬어요 그거. 예. 그랬더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 구속시키니까 확실히 줄었어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초반에 뭐 정말로 그리고 초반에 모르는 뭐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마약을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죠. 이거 웃기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 던지기 중에 난 진짜 웃기는 놈 하나 봤는데 뭐였는데요? 그 던지기 장소가 골 때리더라고. 어디예요? 던지기 장소를 아마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아. 전봇대를 했는데 전봇대. 예. 전봇대를 했는데 전봇대를 원래 전봇대 타는 분들이 올라가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목 같은 거 크게. 아니 예. 못 같은 걸 박아놨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걸 밟고 올라가라고 5번째 올라가서 거기에다 전선줄에다가 부착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가는 전선줄에. 아이고. 뭐 희한한 그 아마 장난 비슷하게 한 것 같기는 해요. 뭐 판매책 했던 놈이.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다 뿔딱지나니까 신고해 버렸어. 근데 사실은 촘촘해 갖고 얼마 안 됐었어요. 원래는 네. 이 전신주가 이 못이 박혀 있는 게 촘촘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뭐 한 3m도 안 됐었어요. 원래는. 네. 그런데 그 즈음에
거기에 무슨 가스공사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전신주를 전부 손을 봤어요 안전에서. 네. 그 과정에서 못을 죄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무지 넓어진 거예요. 이게. 힘들게. 이렇게 그 의정 밀락동 사건인데 이게 내가 했던 거. 원래는 촘촘촘촘해서 3m만 올라가서 저 전선에다가 저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되는 건데. 예. 그 무슨 저 가스 공사 뭐가 한다고 하면서 전봇대를 이 정리하는 바람에 못을 뽑아버리니까 5개가 한 5m가 넘어버린 거야.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쇠와 이 말뚝 사이의 간격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화딱지나 이건 나 장난치는 거다. 네. 그래갖고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던지기도 난 본 적 있네. 아유 진짜 별별 군데 다 숨겨놨을 거예요. 이거 뭐 제일 많이 쓰는 데가요 화장실 같은데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 뭐 남성 화장실 뭐 저 세 번째 뭐 변기 뭐 그 물 속에 비닐을 넣어서 넣어라. 아니면 뚜껑을 열고 그 안쪽에다 부착시켜 놔라.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이 드라퍼 무슨 기술도 없이 월 1,000만 원 벌었다. 드라퍼에서 인생 아주 무너지는 지름길이니까 우리 맞습니다. 젊은이들 절대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발견되면 신고해주면 오히려 좋아요. 좋죠. 신고를 해가지고 마약 조직을 검거를 해서 마약을 많이 압수하잖아요. 네. 많게는 수억 단위도 보상금 가요. 보상해주죠. 맞아요. 마약은 보상 가요. 보상. 압수한 거하고 비례해서 줘요. 기여도 따져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고해서 돈 받는 게 낫겠네요. 신고해서 돈 받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는 자기 자신도 살아가야 될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내 나라잖아요. 예. 내 나라가 마약에 의해서 망하는 거는 그건 필연이에요. 필연. 맞아요. 홍콩이 무너진 것처럼 예. 모르핀에 의해서. 네.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게 마약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지금 현재 나의 나라이기도 한데 망한 나라에서 왜 살려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젊은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드라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유도 없이 돈을 누가 쉽게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돈을 그렇게 준다는 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다 따른다는 그러면, 소리예요. 그러면. 네, 원래 그게 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노동의 대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내가 돈을 쉽게 얻는다? 그럼 분명히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죠. 예. 예, 절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약은 그냥 신고 잘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맞습니다. 예. 예, 신고 잘하다 보면 뭐 그 수억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마약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잘 잡으면 그럼요. 앞으로 진짜 막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될지 예.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지 지금 달려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젊은이들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경남청 그 광역수사대장 한번 김대환이나 한번 하도록 하죠 뭐. 네. 예, 오늘 이슈는 뭐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